이게 무슨 일일까요? 6월 1일 새벽 6시경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입구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누군가가 소변을 보고 붉은 페인트로 영어 단어로 화장실이라고 칠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국인입니다. 观众朋友们，看了一下周围的环境，风险很大，有可能回不去。回不去嘛，不给国家添麻烦；要能回去，那更不用给国家添麻烦了。祝我好运吧。 결국에는 낙서를 하고 일본에서 잡히지 않고 중국에 귀국했다고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大家好，已经顺利回国了。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就讲一讲铁头是否违法，是否会受到处罚。在小日子那边就不用说了，警方已经以损坏器物罪开始调查。如果铁头不幸被日本抓住了，那就很危险。不过听说铁头已经回国，我国和小日子没有引渡条款，因此只要他安全回国，小日子不能拿他怎么样。那么在国内呢？ 治安管理处罚法第4条，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发生违反治安管理行为，除法律特别规定的外，适用本法，也就是铁头不会被治安处罚。 한 인플루언서는 그는 용사일까 그냥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를 주제로 서론을 야기하며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이라고 낙서한 사건을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잘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검들로 모셔 그들을 영웅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 가치조차 없다며 매우 반감을 나타내는데요. 作为一个中国人，我真的不明白，曾经在我们中国犯下了累累的罪行，为什么直到现在依旧不道歉？一提到靖国神社4个字，我就会想起南京大屠杀，我就会想起731部队，我更会想起曾经备受他们摧残的慰安妇。 不仅仅是中国人愤怒，韩国人也愤怒。这种不知廉耻的东西，为什么现在都不愿意正视自己曾经犯下的种种错误？在靖国神社涂鸦的那位英雄找到了，首先向铁头英雄致敬，他干了很多人想干而又不敢干的事。我觉得铁头兄弟做得非常的棒。靖国神社本来就是厕所。 铁头壮士最后围绕着石柱还撒了一泡尿，看得我是热血沸腾、心潮澎湃的。铁头，你真的是干了一件让人大快人心的好事。他们小日子可以肆无忌惮地向大海排放核废水，可以一意孤行地继续参拜那些晋国鬼策，难道我们就不能喷漆表达我们的愤怒吗？更何况你选择的那地方恰如其分。 那供奉的不过是一帮罪大恶极、恶贯满盈、沾满我们同胞鲜血的战犯，难道那里不应该是厕所吗？最后啊，我只想说一句：铁头，别怕，我们永远支持你。 이러한 낙서 행위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곳에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여러 번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관광지로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 중국과는 과거의 잦은 충돌을 보면 서로 간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곳을 외국인들이 가는 것은 다소 위험하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인들에 대해 더욱 경계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곳인 예전 충돌 영상인데요. 중국 군인 달고 거기를 중국 가려고 그래고 아니요 중국 군인 달고 중국을 가는 중국이 동료들이야 중국을 가는 걸 누구야 중국을 가는 중국이 중국에 가는 중국이 중국을 가려고 그래고 중국을 가는 중국이 그리고 한 중국 남성은 예전에 야스쿠니 신사문의 방화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今天我来到了这个地方，就是日本的靖国神社。我今天要宣告，
新四军必胜，胜利是属于我们的。 해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남성이 중국 신부와 결혼을 하면서 신부 가족의 반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글을 번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요. 제 아내의 가족은 원래 난징 출신입니다. 양쪽 조부모님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을 겪으셨고 많은 끔찍한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 경험들 때문에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해 깊은 증오를 품고 계셨고 아내의 부모님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우리의 관계를 2년 동안이나 비밀로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우리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결국 가족에게 말했을 때 부모님은 몇 달 동안이나 그녀와 대화하지 않았고 저를 만나기를 항상 거부했습니다. 2개월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녀의 가족 중 한 명의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모님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만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반 일본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녀의 가족이 일본인에 대해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저에게 향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결코 알지 못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제 출신을 넘어서 저라는 사람을 보고 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증오의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부모님들은 잘못된 사람에게 그들의 증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잔혹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 증오를 간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난징에서 일어난 일은 영원히 잔혹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공포를 직접 경험한 조부모님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증오는 눈을 가리는 것이며 그것은 종종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들에게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내를 꼭 지켜주세요. 대만은 일본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며 1952년까지 점령되었습니다. 감정의 분열은 일본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회 계층을 만들고 계급별로 다르게 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교육과 같은 일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분이 제 증조부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층민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 세상으로 보내거나 대만 여성들은 그들의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